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에서 대통령실이 수사기록 회수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기억나지 않는다. 기억을 할 수가 없다. 기억은 안 나는데 그래도 이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수사 중이라 답변할 수 없다. 선서를 거부한 증인 중심으로 미리 짠 듯 이런 답변을 거듭 반복했습니다만 사실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증인이 대통령 안보 업무를 보좌하는 국방비서관으로부터 경찰 쪽에서 전화가 올 거란 연락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대통령실 인사에 직접 관여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오늘 첫 소식 조희원 기자입니다. 해병대 수사단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 넘긴 작년 8월 2일, 이첩 직후인 낮 1시 42분, 임기훈 당시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 업무를 보좌하는 비서관이 경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전에 대통령실이 개입해 경북경찰과 조율했다는 뜻입니다.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라 그런 지시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대화는 하지 않았고요. 저한테는 전화가 올 거다라는 안내만 해줬습니다. 유 관리관은 7분 뒤 경북경찰청에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재중 전화번호가 찍혀 있어 임 비서관이 말한 경북경찰 전화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이때 통화에서 최상병 사건 기록 회수가 결정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항명에 따른 무단이첩이었기 때문에 무단이첩 기록은 저는 법률. 그래서 본인이 회수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예, 제가 그리고 그래서 그런데 임기훈, 유재은 두 사람의 통화 직전 임 비서관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 비서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해 4분 51초 동안 통화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훈, 유재은, 경북경찰청 순으로 전화가 이어진 겁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대통령실의 국방비서관과 이시온 공직비서관이 움직여서 경북지방경찰청에 수사기록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정황과 증거인데 임기훈 국방비서관, 임기훈 증인 대답해 보세요. 맞지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자로 적은 해병대 수사단 기록은 이날 군이 가져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을 빼고 대대장급 2명만 혐의자로 적시됐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법대로 하면 될 일인데 한 사람의 경로로 모든 것이 꼬이고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됐다. 초기 수사를 지휘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말하는 이 한 사람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박 대령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병대 수사단장으로 경찰에 사건 기록을 넘겼다는 이유로 항명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대령. 박 대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시작점이라고 했습니다.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속속 드러나는 통화 기록으로 외압 의혹이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저렇게 많은 통화와 공모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대명청지 이 대한민국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도대체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박 대령은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망 사건은 경찰, 항명 사건은 군사법원, 수사 외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따로따로 수사하고 있어 특검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특검법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망 사고, 항명 사건, 수사 외압 다 뗄래야 뗄 수 없는 다 연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박 대령은 현재 사령부와 4km 떨어진 사무실에 격리된 채 11개월째 아무런 임무 없이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국가 권력을 상대로 그것도 최고 권력을 상대로 이렇게 버틴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간데도 똑같은 선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방부의 수사 왜곡, 축소 지시를 따랐을까? 차라리 따랐으면 지금은 어땠을까? 저희 결론은 한결같았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했고 절대 후회하지 말자, 뒤돌아보지 말자. 박 대령은 이번 사건이 사필 규정으로 정리됐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박정훈 대령에게 대통령이 경로해 일이 이렇게 됐다는 말을 했다고 지목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도 화상으로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공수처에서 불발됐던 대통령 경로설 양 당사자의 대질 조사가 이루어진 셈인데 사실 그대로 말하겠다고 선서한 김 사령관은 대통령 경로 얘기를 했느냐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안보 상황 때문에 화상으로 출석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만일 진술에 거짓이 있으면 위중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김 사령관은 VIP 경로설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의 주최하는 회의에서 경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박정훈 수사단장에게 전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공수처의 피의자로 지금 되어 여기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관련 것은 형사소송법 148조에 이거 답변 드릴 수 없음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사자인 박정훈 대령은 분명히 들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분명하게 대통령 경로설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김 사령관은 작년 국회에서는 대통령 경로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VIP가 경로에서 국방부 장관하고 전화했다라는 그 내용이 박 대령의 진술서에 들어있는데 사령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 없습니다. 없다던 VIP 경로설이 답할 수 없다로 바뀐 겁니다.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증언을 거부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발언하시는 부분은 증언 거부권을 침해하고 진술을 강요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겠습니다. 공수처의 김 사령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대통령 경로설을 뒷받침하는 음성 파일이 나오고 나도 들었다는 제2, 제3의 진술도 확보되면서 사건의 진실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희입니다. 앞서 보셨다시피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작년 8월 2일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3명은 하나같이 오늘 청문회에서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여기에 윤 대통령의 복심,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답변을 거부하면서 특검 여부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작년 8월 2일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3차례 전화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3차례 통화가 이어지는 동안 박정훈 대령이 보직 해임됐고 통화 이후에는 군이 최상병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찾아왔습니다. 이 장관은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다만 대통령 지시는 없었고 보직 해임, 이첩 보류 모두 자신이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첩 보류는 제가 판단해서 제가 한 조치입니다. 브리핑 취소는? 브리핑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윤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신범철 당시 국방차관도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수사 결과 다시 돌려 회수해 와라. 밝히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도 윤 대통령과 통화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릴 만큼 대통령 최측근인 이시원 당시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 작년 8월 2일 하루 동안 유재은, 신범철, 임기훈과 18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답변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행정관을 시켜서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했습니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지금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 우리가 나온 모든 자료에는 마찬가지로 답변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이 무서워요?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 기록이 얽힌 핵심 4인방이 한결같이 입을 다물면서 특검 수사 요구가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청문회에선 답변 거부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의혹의 핵심 인물 중 이종섭 전 장관과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은 아예 증인 선서부터 거부했는데요. 증인 선서에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벌을 받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야당 의원들은 대놓고 거짓말하겠다는 거냐고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진실규명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핵심 증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신범철 전 차관, 해병대 임성근 전 1사단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각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나 경찰 수사를 받고 있거나 또는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어서 자칫 증언 때문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증언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소 제기당할 위험성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증언 거부권까지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처벌받겠다고 약속을 못한다는 이들의 태도를 두고 법사위원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선서는 안 하고 증언하겠다? 처벌 안 받으니까 거짓말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다? 이종섭 전 장관,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답변을 피하다가도 자신이 필요할 때는 발언권을 얻어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에게 변명의 기회를 주시는 것은 부적절할 것 같아서 가능한 지양했으면 좋겠다. 야권은 논평을 통해 국민이 지켜보는 청문회에서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 증인 선서를 거부한 자가 바로 범인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에 개입하려는 입법청문회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증인 선서를 안 하면 위증이 드러나도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2017년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적 있습니다. 법사위는 증인 선서 여부와 상관없이 허위 증언을 가려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